깨어있는 지식인의 뉴스 바라보기 박인택의 인텔리티브입니다. 오늘의 뉴스픽입니다. 오늘의 뉴스픽은 주요 신문과 방송을 분석해 꼭 알아야 할 뉴스만 뽑아서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북한 무인기 한 대 때문에 정부와 군이 망신을 당하고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께 사과해야 된다는 지적이 언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무인기 사태가 무엇 되길래 이 난리인지 전반을 한번 살펴보죠. 지난해 12월 29일에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지 의원이 합참에서 보고한 비행계획을 보니까 대통령실 인근 비행금지구역 안을 통과했을 확률이 높다.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 안에 들어왔는지를 정확히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우려를 표했었죠. 합동참모본부 합참은 당시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했다는 이야기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사실이 아닌 근거 없는 이야기에 대해서 강한 유감이다라고 입장 표명했고요. 국방부도 북한 무인기는 용산 상공의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한 사실이 없다. 또한 현 북한의 기술 수준을 고려시 당일 비행 경로상에서 유의미한 정보를 얻을 수 없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힙니다. 국방부는 더 나아가서 김명주 의원의 문제 제기에 대해 이적 행위라고 아주 세게 나갑니다. 이와 관련해 김병주 의원은 청와대는 무인기만 전용으로 잡을 수 있는 레이더와 전파 차단기가 많이 있다. 용산으로 관련 진지들도 이전했다. 그런데 한두 군데 말고는 군부대가 있는 저지대에 있다. 위치도 잘못됐고 수도방위 사령부와 연계도 미진하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군이 무인기 대응 시스템을 갖춘 상태였는데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과 관련해 구멍이 생기게 된 건 아닌지 문제를 제기한 거죠. 그런데 비행금지구역을 통과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던 군이 이번엔 오버를 합니다. 드론 잡는 드론 킬러를 신속하게 개발하겠다. 스텔스 무인기는 연내에 생산하겠다. 합동 드론 사령부를 창설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이미 무인기 대응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데 또 뭘 하겠다는 건지 한마디로 오버하고 있는 거죠. 군만 오버하는 게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오버합니다. 혹독한 대가, 압도적 전쟁 이런 강경 발언을 쏟아내죠.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이다. 도발에는 반드시 혹독한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윤 대통령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한 발 더 나갑니다.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며 9.19 군사합의의 효력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를 한 거죠. 9.19 군사합의는 뭐냐면요. 문재인 정부 때 2018년 9월 19일 평양 남북 정상회담 부속문서로 체결됐는데 내용은 군사분계선 MDL 일대에서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해 MDL로부터 10에서 40km 이내의 비행금지 그리고 해상 적대행위 중단 구역 등을 설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군과 대통령이 오버하는 가운데 황당한 일이 벌어졌죠. 북한 무인기의 대통령실 비행금지 구역이 뚫렸다고 군이 뒤늦게 실토를 한 겁니다. 군은 북한 무인기의 비행금지 구역 진입을 강하게 부인했으나 정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열흘 만에 번복한 겁니다. 군은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안전하다며 또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그것도 여러 차례 합니다. 무인기의 고도, 대통령 집무실과 거리 등을 감안할 때 용산 대통령실 촬영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로 국정원에서 딴 목소리가 나옵니다.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실을 촬영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북한은 자폭 무인기를 소량 확보한 것으로 파악되고 밝힌 거죠. 대통령실도 황당한 얘기를 합니다. 북한이 또 도발할 땐 대북 확성기 재개를 검토하겠다. 그리고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도 허용하겠다. 확성기를 틀고 전단을 뿌리면 무인기가 우리나라 영공으로 못 들어올까요? 황당합니다. 대통령실은 그런데 핵심에서 벗어나서 야당 의원에게 시비를 겁니다. 민주당 김병지 의원의 비행금지 구역 침범 가능성 제기를 두고 당시 합참도 국방부도 모르는 것이었다. 이 정보를 어디서 입수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지금 야당 의원의 정보 출처를 문제 삼을 때입니까? 윤 대통령은 무인기 침투 직후 그 책임을 전 정부인 문재인 정부에 떠넘기기도 했었죠. 결국은 윤 대통령은 북한 무인기 사태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를 하고 철저히 진상규명을 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라고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주장합니다. 일리가 있죠.
지금 서울이 뚫렸고 대통령실이 뚫렸는데 책임지겠다는 사람은 또 안 나타납니다. 이 과정을 보면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 방송 토론회가 생각이 났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3차 TV 토론에서 홍준표 의원이 질문합니다. 작게 5015가 발동되면 대통령은 무엇을 제일 먼저 해야 하나? 그랬더니 윤석열 후보가 글쎄요, 한번 설명해 달라고 합니다. 잘 모르겠다고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말을 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 작게 5015는 남침이나 비상시에 발동되는 저거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당시 홍준표 후보가 그게 아니고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 상황에서 대북 계획이다. 발동이 되면 대통령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당시 윤석열 후보가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제가 대통령이라면 미국 대통령과 먼저 통화하겠다고요. 군대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걱정입니다. 안보는 보수가 잘 지킨다는데, 그리고 또 비싸야 몇 천만 원이 무인기 한 대에 한 해 50조 원을 넘게 쓰는 우리 군이 뚫리다니 참 한심하지 않습니까?